네, XC90만 하더라도 T6 모델에는 4기통 2리터 슈퍼차저랑 터보차저를 같이 장착한 그 엔진으로 320마력을 발휘하는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죠. 자, 이번 T8에는 그 T6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근데 T6는 320마력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슈퍼차저하고 터보차저를 같이 갖고 있지만 최고 출력이 313마력이에요. 근데 앞바퀴에 313마력 엔진이 얹혀서 이거는 앞바퀴만 굴리고 이 차는 SUV니까 4륜구동이잖아요. 근데 뒷바퀴로 앞에 있는 파워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전달하지 않고 뒤에는 전기 모터를 하나 더 얹었어요. 뒤에다가 전기 모터가 73마력을 발휘하는, 그렇죠, 73마력을 발휘하는 전기 모터를 하나 더 얹어 가지고, 그래서 전기 모터도 굴러가고 앞바퀴 엔진도 굴러가면 4륜구동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근데 만약에 하이브리드에서 관성주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저속에서 또 전기 모드로만 간다, 그때는 앞바퀴를 꺼버리니까 그때는 후륜구동이 되는 거죠. 이 차는 도로 상황에 따라서, 주행 여건에 따라서 전륜구동이 되기도 하고 후륜구동이 되기도 하고 4륜구동이 되기도 하더라. 근데 그게 동력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트랜스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앞바퀴는 엔진이 커버하고 뒷바퀴는 전기 모터가 커버하고 그렇게 해서 4륜구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T8은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하이브리드 차랑 구조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다가 전기 모터의 용량을 더 키웠어요. 더 키워가지고 엔진 시동 없이 전기만으로도 어느 정도 주행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전기 모터 용량을 키웠고, 그 전기 모터의 용량의 어떤 파워를 공급하기 위해서 배터리 용량도 키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큰 만큼 전기 모드만으로도 한 30km, 40km 정도 주행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그 파워트레인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 배터리 용량이 큰 만큼 이거를 하이브리드의 회생제동만으로는 그 배터리 용량을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플러그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그를 꽂아 가지고 배터리에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평소에는 이 차를 이제 가정에서 뒤에 그 케이블이 있거든요. 그 케이블을 가정에다가 꽂게 되면, 그러면 이 차에는 지금 9.2kWh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충전하는데 최대 용량으로 했을 때 충전하는데 약 1시간 남짓, 1시간보다 조금 더 걸리는 정도, 그 정도면 풀 충전이 돼요. 그렇게 해서 충전해 놓으면 전기 모드만으로 어느 정도 주행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뭐가 좋으냐? 기본적으로 이 차는 만약에 내가 하루에 출퇴근하는, 하루에 보통 주행하는 거리가 불과 한 20-30k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평상시에 늘 그냥 전기차처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매일매일 충전해 놓으면 딱 그만큼만 쓰고 또 밤에 충전하고, 그러면 야간에 심야전기, 싼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전기차처럼 운영할 수 있으니까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겠죠.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도 내가 만약에 뭐 장거리 주행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그대로 장거리 주행을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연료 탱크도 있고 엔진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 하이브리드 차처럼 그렇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로만 하더라도 연비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이 차는 큰 덩치고 배기량은 2리터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비는 9.7 정도가 나오거든요, 하이브리드로 주행을 하면. 근데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감안하면 연비는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뭐 완전히 전기차처럼 또 주행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어떤 주행거리, 전기차의 운영, 연료비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 말고도 또 유리한 게 뭐냐면,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이 큰 덩치에 지금 엔진을 4기통 2000cc 엔진을 장착을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다운사이징이 된 거예요. 근데 다운사이징이 됐는데 그 T6는 그냥 4기통 2리터 엔진 하나만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나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장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연비에서도 좋아지지만 힘 자체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아져요. 지금은 그 가솔린 엔진하고 전기 모터가 동시에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가속력도 좋아지고 힘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움직이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경쾌해져요. 엄청 부드럽습니다. 이게 힘의 여유가 있고, 특히나 그 전기 모터는 특성상 엑셀을 밟는 순간에 바로 최대 토크를 발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다가 엑셀을 밟을 때 그때 가속하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굉장히 경쾌하게 주행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낮은 배기량의 엔진을 장착하고도 굉장히 여유 있는 주행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이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파워풀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파워풀한 주행이 엄청 더 매력이 있어요. 이 차는 워낙 큰 데다가, 근데 이 차도 지금 그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제로 100이 5.6초예요. 5.6초. 와, 이 덩치에 2000cc 엔진을 얹고 전기 모터가 더해서 제로 100이 5.6초. 와.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쟁 모델이 떠오르는 게 이제 BMW X5죠. 아까 사이즈 말씀드렸는데 X5보다 이 차가 조금 더 큽니다. 자, X5는 디젤 엔진 3.0 디젤 엔진을 가지고 30D, 40D, M50D 이렇게 세 가지 그 파워트레인 버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T8과 비슷한 가격 또는 비슷한 그레이드라고 한다면 40D 정도가 될 것 같아요. X5 40D 정도가 되는데, X5 40D도 1억 1000만원, 1억 1000 몇십만원, 이 차가 1억 20만원인가, 뭐 1억 1000까지는 안 가고 1억 200인가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X5 40D가 한 1000만원 정도 더 비싼데, 제로 100은 X5 40D가 5.9초, 이 차는 5.6초. 물론 이제 그건 디젤이고 이거는 가솔린이니까 연비가 하이브리드 연비로만 하면 디젤이 훨씬 낫죠. 근데 이거는 플러그인이니까 전기까지 이용하면 연비 면에서도 또 크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따졌을 때 경쟁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거 뭐 파워트레인이 힘이 좋으니까, 그죠? 힘도 좋고 그리고 연비도 괜찮고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그래서 지금 T8도 판매가 꽤 많이 되고 있다고 하죠. 한 10몇 프로 정도가 XC90을 선택하시는 분 중에 10몇 프로 정도가 T8을 선택하실 정도로, 사실 이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우리가 굳이 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친환경 무슨 뭐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즐기시면 되는 거죠.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바로바로 그냥 가속해서 강력한 힘을 즐기시면 되고, 또 평상시에 살살 잘 타시면 연비도 잘 나오고 그런 거죠. 자, 이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도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그 퓨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순수 전기차 모드가 돼요. 자, 전기차 모드에서는 최대 110km까지가 되는데, 자 이걸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자 엔진이 꺼졌죠. 네, 엔진이 꺼졌습니다. 지금 퓨어 모드여 가지고 순수 전기차 모드고, 배터리를 이미 세이브되어 있던 배터리만 가지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엑셀을 심하게 과하게 밟아 버리니까 시동이 걸려 버렸는데, 다시 지금 엑셀을 심하게 과하게 밟지 않으면 이 정도 가속력으로, 그죠? 이 정도 가속력으로 110km까지, 시속 110km까지 가속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계기판에 보면 110km의 그 빨간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거기 전기차 그림, 그 우사인 볼트 마크, 그 마크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엑셀을 밟으면, 그러면 전기차 모드로만 110km, 시속 110km까지 가속도 할 수도 있고 주행도 상당한 거리를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를 일반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랑 똑같죠. 이때는 뭐 가속할 때 지금 배터리가 워낙 적게 남아 있어 가지고, 그죠? 이때는 지금 전 엔진이 켜져 있죠. 엔진이 켜져 있지만 이러다가 지금 감속을 한다. 감속을 할 때는 지금 충전을 하죠. 충전을 하고 전 엔진은 꺼버리고, 그죠? 그렇죠. 좀 약간 내리막인데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버리니까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엑셀을 살짝 밟으면 살짝 밟아가지고는 지금 속도가 높다 보니까 살짝 밟으면
오케이. 네, 되네요. 네, 살짝 밟으니까 시동 안 걸고 전기로만 지금 주행이 가능하죠. 그거는 지금 계기판에 보면 그 레인지가 아까 그 번개 그림 있던 그 레인지가 아까는 꽤 넓었는데 하이브리드 모드가 되면 그 레인지가 굉장히 짧아져요. 굉장히 좁아져요, 폭이. 그래서 그 레인지 내에서 엑셀을 밟아주면 그러면 전기차로 EV 모드로 주행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레인지를 벗어나 버리면 그럼 바로 시동이 걸려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드라이브 모드를 파워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때는 항상 엔진과 또 전기 모터가 항상 같이 구동을 합니다. 이때는 뭐 그죠, 바로바로 가속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근데 이것도 그 배터리가 완충되어 있을 때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상당히 강력한데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가 다 떨어져 버리면 2리터 가솔린 313마력의 힘 밖에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때는 T6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게 더 무거우니까 T6보다도 성능이 조금 떨어지겠죠. 네, 그런 수준이 밖에 안 되고, 근데 그래서 이 차는 항상 배터리를 많이 채워두면 훨씬 더 여유롭게 운행을 할 수 있는데 배터리가 없으면 그냥 하이브리드로 운행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아침에 충전해 놓은 배터리를 이미 다 썼단 말이에요. 지금 배터리가 거의 한 10% 미만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그냥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하면 지가 알아서 수시로 배터리 조금 충전했다가 또 썼다가 뭐 그렇게 해가면서 주행을 합니다. 근데 나는 배터리를 좀 세이브를 해둬야겠다, 근데 충전하러 갈 여유는 없지만 배터리를 좀 세이브를 해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러면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도 여기에서도 아까 이쪽에 보시면 충전 버튼이 있었죠. 네, 이 충전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가보면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인데 근데 지금 시동이 걸려 있죠. 시동이 걸려서 보면 양쪽으로 구동을 하고 있거든요. 구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충전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행 중에 나는 배터리를 좀 어느 정도 충전을 해 둬야겠다, 필요가 있다 나중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까 그 충전 버튼을 눌러두게 되면 주행하면서 엔진에 시동을 걸어서 엔진이 주행도 하고 수시로 계속 엔진에서 만들어진 그 동력을 가지고 발전을 해서 충전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간 조금만 주행을 하면 근데 이 충전 모드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 충전 모드로 100%까지 해주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충전 모드를 누르게 되면 계기판에 한 40% 정도까지 눈금이 생겨가지고 자물쇠 마크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이 충전 모드로 한 40%까지는 주행하면서 충전을 해주는 거죠. 지금 아까만 하더라도 배터리 남아있는 게 10%가 안 되는데 지금 10% 이상 올라왔네요. 금방금방 충전을 하는 편이에요. 네, 대기 모드로 바꾼다 그러면 지금까지 충전해 놓은 그 배터리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 배터리보다 하이브리드가 만약에 충전을 더하면 더한 만큼만 쓰고, 또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엔진만 계속 돌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보면 이렇게 되면 시동이 꺼지잖아요. 충전하죠. 네, 이렇게 해서 충전해서 원래 충전되어 있었던 용량보다 조금 더 늘어나면 그만큼은 그냥 전기 모드로 또 써요. 원래 저장해 놓아서 그 대기를 누르는 시점에 그때 충전되어 있었던 그 양만큼만 보존을 하는 거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충전을 누르면 이제 엔진에서 발생된 에너지를 가지고 충전을 계속 하더라. 이렇게 해서 충전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러면 아주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발휘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변속기 모드 중에 D 아래에 B라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이 B가 되면 이게 브레이크인지 배터리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예전에는 브레이크라고 알고 있었는데 약간 배터리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자, B가 되면 배터리 충전을 좀 더 많이 합니다. 또는 그 엔진 브레이크를 좀 더 많이 걸어줍니다. 그래서 B 모드로 주행하다 보면 엑셀에서 발을 떼면 약간 엔진 브레이크가 조금 더 많이 걸리는 느낌. 이 차는 아주 심하진 않은데 조금 더 많이 걸리는 느낌이 들면서 배터리 충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파워 모드에서 그냥 B만 눌러놔도 아까 그 충전 버튼을 누르지 않고 파워 모드에서
B로만 바꿔도 상당히 배터리 충전을 많이 하면서 주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좀 웃긴 게 B에서 밑으로 또 내려와요. 또 내려오면 기어가 수동 모드로 바뀝니다. 자, 이게 지금 자동 8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내리면 지금 3단까지 내려왔죠. 오, 그냥 뭐 바로 지금 강력한 엔진을 강력한 주행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볼까요? 가속을 하면 3단에서 4단, 네, 4단으로 시프트업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3단으로 내렸다가 수동으로 4단으로 올릴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수동 모드로 바뀌어 있는데 여기서 이 버튼 레버를 위로 밀어버리면 B에서 D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단, 6단, 5단으로 내렸어요. 근데 내가 가속을 하면서 6단으로 올라가겠다. 그리고 레버를 앞으로 밀면 6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D로 가버린다는 거지. 상당히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어떤 구성의 변속기 운영 방식인데 좀 재밌긴 합니다. 이게 뭔가 좀 파워풀한 주행은, 왜냐면 이제 변속기를 낮춰가지고, 그죠? 기어를 낮춰서 좀 고회전 또 높은 토크를 쓰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수동 모드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완전 적극적으로 수동 모드로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위아래로 움직이는 내에서 다운시프트 정도만 내가 수동으로 해주겠다. 사실 그것만 해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죠? 제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뭐냐면 사실 다운시프트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업시프트는 레드존 가면 자동으로 업시프트 되는 거 저는 크게 개의치를 않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이 방식도 뭐 아주 나쁘다고는 보기 어려워요. 예, 누군가가 이걸 이상하다고 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깔 내용은 아니고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내가 특별히 고회전을 원할 때 기어를 내리면 기어 내릴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엑셀을 계속 밟아가지고 레드존 가면 자동으로 시프트업이 되니까,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수동 모드가 필요 없다 그러면 한번 밀면 바로 뒤로 돌아오고, 뭐 문제될 게 뭐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나름 기발하게 아이디어를 썼고, 좀 특이하긴 하지만 뭐 나쁘지 않고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자기의 어떤 존재의 이유는 다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T8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성차감이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모델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이 있긴 한데, 근데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는 편이에요. 자, 그런데다가 이거를 이제 퓨어 모드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 파워 모드로 바꾸게 되면 노멀 모드에서 20mm가 더 서스펜션이 낮아지면서 좀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경쾌한 감각, 또 스티어링도 확실히 무거워지고, 그렇게 해서 파워 모드에서는 스티어링도 굉장히 예리해져요. 예리해지면서 산길에서도 달려보면 나름 기대보다 상당히 괜찮은 그런 주행 감각을 선을 보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이 화면만 보고는 거의 찾아가기 힘듭니다. 특히나 교차로 이런 게 나왔을 때 확대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힘든데, 그나마 다행히 그 계기판 가운데 내비게이션을 띄우고 있을 경우에는 계기판에서는 확대된 좀 더 명확하게 어떤 위치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내비게이션이 계속 뜨진 않는데, 뭔가 이정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그 내비게이션이 뜨기 때문에 두 개를 참고해서 그렇게 주행을 하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찾아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승차감도 뭐 이 정도면 상당히 무난하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괜찮은 편이고요. 안정성도 상당히 좋긴 합니다. 근데 고속에서의 주행 안정성은 고속에서도 직진 안정성은 좋아요. 직선으로 이렇게 계속 갈 때는, 그때는 안정감이 굉장히 차가 뜬다거나 이런 느낌 없이 굉장히 좋은데, 고속 중에서 만약에 급차선 변경을 이렇게 시도해 보면, 그죠? 급차선 변경을 시도해 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게 좀 많이 허둥대는 그런, 또 차가 지금 많이 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스티어링 유격도 좀 크고, 또 응답성, 그
반응하고 난 뒤에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고속에서 급차선 변경을 시도해 보면 차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이 허둥거립니다. 이것도 그 파워 모드가 되면 좀 나요. 그죠? 이러면 좀 나은데 그래도 역시 허둥거리는 부분들은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거는 뭐 볼보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꼭 개선을 해야 되느냐, 뭐 완전히 그 고속에서의 위급 상황을 가정하고 거기에도 명확하게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자면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개선하는 게 좋고, 근데 그게 이제 고속에 한정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볼보라는 브랜드가 또 주행 안정성이 극도로 그 스포츠카처럼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니까 또 어느 정도는 용납할 수도 있을 텐데, 적극적인 안전을 늘 주장하는 그런 볼보의 그동안의 주장을 감안한다면 이 스티어링의 유격 이런 부분들, 또 고속에서의 급차선 변경에서 허둥대는 부분, 이 부분은 개선을 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고속에서 엘크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물론 이게 이제 저런 게 있죠. 슬립이 날 그 전복 방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미끄러뜨리면서 오히려 전복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전복 방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보다 앞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스티어링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볼보 XC90 T8을 시승을 했습니다. XC90 중에서 가장 상위 파워트레인, 그리고 가격도 제일 높죠. 물론 이제 T8 중에서 지금 현재 타고 있는 모델은 인스크립션 모델이고요. 이 위에 엑셀런스라는 그레이드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엑셀런스는 4인승 모델이에요. SUV 큰 차, 이 차 7인승이거든요. 7인승인데 4인승으로 만들어서 뒤에 독립 시트를 뒀습니다. 그야말로 리무진이죠. SUV 리무진. 네, 그리고 좀 더 호화로운 그런 장비들을 장착하고 있는 그 엑셀런스 모델은 1억 3천만 원대까지 올라가죠. 그렇지만 이제 T8의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인스크립션도 T6와 D5에는 이제 고급 트림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인스크립션 모델만 하더라도 바우스 윌킨스 1400W 오디오, 그다음에 크리스탈 기어봉, 고급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데다가 나파 가죽에 우드 이런 부분들 정말 고급스럽고, 시트도 정말 고급스럽고, 자, 정말 좋습니다. 좋고, 그 파일럿 어시스트에 대한 부분은 모든 트림이 다 기본입니다. 파일럿 어시스트는 벤츠의 S클래스 수준은 어느 정도는 되더라. 근데 이제 조금은 더 부드럽게 매끈하게 주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T8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어서 제로백이 5.6초 정도면 상당히 날렵하죠. 상당히 날쌘 그런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연비도 좋고, 거기다가 또 기본적으로 뭐 굳이 급가속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주행할 때도 그 전기 모터가 순간적으로 힘을 더해주면, 그러면 굉장히 가볍게, 굉장히 경쾌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차가 이렇게 덩치가 큰데도 정말 가뿐하게 출발하고 가뿐하게 주행하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나름 굳이 이런 큰 SUV에 또 뭐 8기통 엔진 아니면 뭐 6기통 디젤의 또 고성능 그런 부분들이 아니어도 정숙성을 유지하면서, 가솔린 엔진의 정숙성을 유지하면서, 또 전기차의 어떤 그런 효용성, 친환경성 그런 부분들까지 누릴 수 있으면서 또 파워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 T8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